네,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 또 욕먹을 시간이에요. 왜요? 뭐 그 주제가 그러니까요. 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 네. 대한민국 폭망한다예요. 안녕하십니까. 애국보수 거북당입니다. 네. 가난하고 천박한 좌빨들아 또 욕해라. 네, 우동사리만 가득 차가지고 국가에서 나눠주는 몇 푼 안 되는 어떤 무상급여 이런 것만 네. 그런 데다만 목숨 걸고 사는 이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아 정신 차리세요. 네. 아가들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가에서 나눠주는 돈 받아 써서 당장은 좋겠지. 네. 뇌에 우동사리만 가득 차 있으니까. 네. 당신의 아들, 딸이 그 세금 메꿔내느라고 앞으로 그 펑크난 국가 재정 때문에 네. 미래 세대인 당신의 아들, 딸들이 그 펑크난 걸 세금 내갖고 메꿔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민주당 의원들의 구성원을 개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19명이나 되고요. 네. 일반 전과자까지 포함하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41%가 전과자예요. 전과자 집단이라고요. 네. 그런 인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나라 꼴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아가리 주둥이 운동만 한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네.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된 직장생활 한번 안 해봤다 이겁니다. 네. 그런 출신이고 그 우두머리인 교주인 이재명이 종북 종중사상에 물든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에요. 네. 사회주의 그 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것은 NL,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파 계열 중에서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장 신봉하는 친북 성향의 단체다 이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 어떤 성남을 거점으로 했잖아요. 네. 그 동부연합과 긴밀히 엮여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가 집권하면 자연스레 태생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내의 자산가 계층과 네. 재벌들은 자연히 공장 등 생산 라인 생산 설비를 해외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국부와 자본의 해외 유출로 대한민국은 빈 껌대기밖에 남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네. 또 중산층 이상 어떤 개인 자영업자들을 보면 찌찌명이가 집권하면 이민 간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 등 부동산을 뭐 좀 많이 소유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계층에 대한 세금 폭탄에 가까운 징벌적 과세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취약계층 등 서민계층에 대한 지나친 또 감세 정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무너질 겁니다. 네. 예? 네 번째, 지금도 광기를 보이며 집단 광기에 가까운 행동으로다가 네. 노조 본연의 설립 목적을 넘어서 갖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마치 이 아이들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날뛰면서 네. 극한 노조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찌찌면 교주가 버티고 있으니까. 예?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을 해갖고 지난 그 현대제철의 그 직장 폐쇄 사건 아시죠? 네. 최근에 그 조치에서 보듯이 투쟁 일변도의 강성 노조의 등살에 네. 밀려가지고 많은 중견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으로 공장 등 기업의 주요 시설을 옮겨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재화를 생산한다 하더라도요.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든다고 칩시다. 네. 그게 재화 아닙니까? 네. 그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는 것이 아니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예? 미국 이런 해외에 이전한 국내 기업이 위치하는 그 나라의 현지인들이 누린다 이거예요. 네. 현지인들을 써야 되잖아요. 종업원들을. 그럼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늘어나지가 않고 네. 폭삭 줄어드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효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국인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국민 여러분도 이제서야 깨달았죠. 네. 그래서 그분이 계몽 대통령이라고 안 합니까? 국민들을 계몽시켰다고.
현재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는 친중을 넘어서 종중의 자세로 일관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아주 그냥 중국을 떠받들어요. 쉐쉐쉐쉐 하면서.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채용 법안을 슬그머니 바꿨어요. 중국 애들이 와서 대한민국 공무원 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다가 만약에 걔네들이 외무 공무원이다 하면 어느 쪽으로다가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대한민국의 토지, 자본, 법조계, 인맥, 공무원 등 모든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상적으로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으로 잠식돼 갖고 대한중국이 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난 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문재인 종북 종중 좌파 정권 시절 아파트가 폭등했죠. 네.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간첩 문재인이가 중국인과 조선족 등에게는 최고 100% 대출을 해줬어요. 아파트 값의 100%예요. 예? 그렇게 해주고 국내인한테는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이게 역차별이에요. 그렇게 했으며 그 결과로 인천의 아파트 등을 대량 주워 담듯이 사들여갖고 인천 쪽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많아요. 네. 중국 애들이 쏠라쏠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질서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오랑캐라고 안 합니까? 그쵸? 네. 새로운 차이나타운이 조성이 되었고 네.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인 뭘까요? 서울 강남의 독곡동 타워팰리스 네. 까지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폭등 현상에 일조한 겁니다. 네.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종북 종중 좌파 문재인에게 어떤 정책 기조가 이랬어요. 종북 종중 좌파 문재인이 시작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중국몽이요. 그걸 이재명이 이어받아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쎄쎄 타령이나 하면서 네.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어요. 중국이 병풍이랍니다. 이렇게. 병풍이 뭔지 아시죠? 네. 그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네. 이재명이 집권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은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종중 자세로 인해서 미국이 최근에 대한민국을 잠재적 친중국가로 보았고 그로 인해서 민간국가로 지정된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즉 민간국가로 지정된 것은 우파 집권 방지 메커니즘을 얘네들이 깔아놨기 때문이에요. 탄핵 광풍 일으켜서 윤 대통령 내쫓았잖아요. 네. 여섯 번째, 최근 이재명과 민주당은 감세 정책에 포인트를 맞추는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는 심각한 포퓰리즘, 즉 인기 영합주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쳐갖고 국가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수 진작과 관련된 수단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네. 정부의 여력을 강조를 했어요. 그거로 미루어 볼 때 전국민 지원, 지역 화폐 등 네. 현금 살포 공약으로 대선이 기승전결식의 돈풀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겁니다. 대선 전국이. 네. 자, 머리에 우동사리만 찬 개돼지들한테 네. 나눠줄게. 표 줘. 일곱 번째,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고 철저한 종중파입니다. 네. 평소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을 해왔고요. 그가 집권한다면 미국과의 한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한 심각한 안보상의 공백 상태를 빚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의 위험에 직면할 거예요. 여덟 번째, 그의 인성과 행동 양식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가 평소에 뭐 보여줬어요? 거치고 난폭한 성격과 욕설을 자주 하는 행동 양식 보여줬죠? 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탄핵놀이 광풍을 일으키는 무자비함과 네. 독선적인 성격과 폭력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집권한다면 독재 정치를 무자비하게 행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그 어느 예전의 집권자보다 훨씬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감행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네. 3권 분립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해체돼 갖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될 겁니다.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저도요. 자유롭게 유튜버 앞으로 못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당일도 못 할 겁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산국가에서 스님, 목사, 신부님 무당이 존재할까요? 국민들 개개인 간의 카톡도 뭐 검열하자고 그러다가 이쪽에서 발끈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게
민주 빼야 돼요. 예? 더불어 그냥 땡땡당이라고 해야지. 민주를 찾는 애들이 국민들 개인 카톡을 검열해요? 민주당 법안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요. 경제 관련 법안을 윤 대통령 시절에 41건을 발의했고 그중에 40건을 밀어붙였어요.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법안들이 네. 찌쩌명이가 집권해서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 지경으로 도달할 거예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노랑봉투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옛날에 쌍용차 사태 때 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파업하는 애들 돈 못 준다고 그러고 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파업을 동조하는 세력에서 노란 봉투에다 돈을 남아 준 거예요. 먹고 살라고. 네. 근데 거기서 어원은 시작이 됐는데 뭐냐 하면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막대한 손실을 사용자 측은 입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조에다가 저기 뭡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손해를 입증하는 걸 사용자 측에 전부 부담시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법정 용어로 따지면. 네. 그러면 사용자가 노조원 개개인이 불법 행위한 거를 어떻게 다 증명을 합니까? 네. 결국은 노랑봉투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네. 기업 환경은 더 노조 편향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기업가들은 그런 악법을 피해서 외국으로 떠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감사합니다.